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때 동안은 매주 새로운 코너로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랜덤으로 불규칙적으로 하고 싶은 코너를 들고 오려고 해요. 처음에는 정열을 맞추기 위해서 사유, 사의, 사담 이렇게 세 가지 코너로 나눴었는데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무엇보다 이 인터뷰를 따는 게 지인들한테 야 이야기 좀 줘봐 하고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화끈하게 노선을 틀었어요. 제멋대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오늘의 코너는 사담이에요. 퇴사 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에? 퇴사 후? 당장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왜 퇴사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지? 왜냐면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아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퇴사를 당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믿기지 않아요. 약간 얼떨떨해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구조조정 난리도 아니다라는 기사를 봤을 땐 아이고 취업시장 꽁꽁 얼었다던데 속상하다 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봤었는데 어느샌가 이게 제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아휴. 근데 퇴사를 당한 것 치고 저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고 덤덤해요. 이쪽 산업 자체가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도 하고 또 이미 1년 채우면 퇴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큰 타격은 없었어요. 뭐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어서는 좀 우당탕탕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뭐 잘 헤쳐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마인드가 한몫한 것 같아요. 내가 구조조정을 언제 당해보겠어. 살면서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이잖아요. 취직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즐기면서 이직 준비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냥 무겁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경제적, 커리어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있긴 하죠, 당연히. 근데 뭐든 하면 되지 않겠어요? 대책 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흘러가더라고요. 그 어떻게든의 키는 제가 쥔 거니까 우선 저는 지금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퇴사를 당해버렸다 보니 뭔가 붕 뜨는 느낌이더라고요. 바로 취직을 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쉽지 않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좀 즐겨야지 라는 욕구가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뭘 해볼까를 급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무릎을 탁 치는 신박한 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너희는 퇴사를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그들의 희망사항 제가 대신 들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싶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 언어 공부를 하고 싶다. 모두가 원하는 것들, 퇴사의 기본 루틴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진짜 웃긴 게 어떤 분은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할 거 다 하고 다녀가지고 딱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듣고 이 사람 이미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냥 빨리 돈을 벌고 싶다. 퇴사 후에 하고 싶은 거? 취업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현실적인 흐름이긴 하죠. 누구나 원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직장인처럼 일어나서 다들 출근할 때
집 앞에 카페에서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왜 우리 반차만 써도 행복하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저는 가끔 연차보다 반차가 더 좋아요. 반차가 일찍 퇴근하는 기쁨도 있는데 남들 일할 때 나는 집까지 롱메롱 야구르지 이런 느낌. 그 기쁨이 조금 더 커요. 그런 관점에서 저거는 꼭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좋아. 이번 퇴사의 시작을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한마음의 직장인인 척 걸어가다가 카페로 쑥 빠져서 할 일을 부셔보는 걸로 시작을 알려야겠어요. 말한 것들 외에도 퇴사 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긴 한데 사실 퇴사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긴 하잖아요. 뭐 연차를 쓰거나 휴일이 길어진다면?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 말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거, 내가 챙겨야 하는 거. 저는 퇴사 그 이후 나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밑작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퇴사 후 밑작업,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활 패턴 유지. 아무래도 퇴사를 하고 나면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쉽잖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뭐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푹 자고 햇살로 눈 떠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대다가 밥 먹고 할 일 좀 까딱까딱 하다가 저녁 먹고 또 누워서 유튜브 좀 보고 새벽에 쓱 잠들고 이 평소라면 하지 못하는 일을 대담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날들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거부해? 2, 3일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퇴사 후 누리고 싶은 일상이잖아요? 남들 일할 때 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혹은 뭐 연휴나 주말이라고 생각하면 뭐 2, 3일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늘어진다고 내 패턴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흐트러진 느낌인 거지. 이 2, 3일, 잠깐의 흐트러짐은 바로 회복이 가능해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생각보다 탄탄해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가 돼버리죠. 원래 패턴을 되찾는 길이 점점 멀어지고 험난해질 거예요. 이미 늘어져 버린 나의 몸뚱아리와 마음가짐을 다시 타이트하게 쪼으려면 외적, 내적 동기가 필요한데 사실상 출근이나 일처럼 어떠한 강력한 계기가 있지 않다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의지력과 동기를. 이게 어려운 거죠. 뭐 쉬었다면 애초에 흐트러지지 않았겠지만. 그러니 멀리 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패턴을 바로 잡아야 해요. 시간이 무너져 버리면 일상이 무너지고 이어서 마음도 무너지기 쉬워요. 평소에 일하던 시간에 하고 싶었던 일 혹은 못했던 일, 이직 준비나 뭐 아르바이트, 취미생활, 뭐가 됐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팁을 드리자면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샤워만 해도 몸이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 모두 새로 주어진 자유가 루틴을 잃지 않도록 생활 패턴 유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작은 성취. 사실 이 시간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 버리는 존재잖아요. 첫 번째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면 작은 성취는 따라올 거예요. 근데 생활 패턴 유지한다고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일찍 일어난 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죠.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모임 가지면서 바쁘게 보내왔잖아요, 우리. 그 감각을 놓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보다 시간을 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주무를 기회가 생겼으니 더더욱 쏠쏠하게 내 멋대로 쓸 수 있어야죠. 뭐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충분한 쉼과 충분한 목표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고 하루에 3가지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 혹은 요가 같은 몸을 깨우는 운동하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가보고 싶었던 카페 가서 책 읽거나 자소서 쓰기 등등등. 이렇게 자그마한 목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완성을 쌓아가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성취감도 차오르고 잘 지내고 있구나 라는 감각이 생기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이끌고 있구나 라는 만족감을 얻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를 두루뭉실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영화 보기, 책 읽기, 이렇게 큼지막하고 추상적으로 설정을 하면 미루기도 쉽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래 걸려요.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날 거고, 어떤 영화를 볼 거고, 어떤 책을 볼 건지, 몇 시간을 볼 거고, 몇 페이지까지 볼 건지, 이런 디테일한 설정을 해야 내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수월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기가 빠를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해는 지고 아무것도 안 한 날에 혼자 자책하는 밤이 잦아질지도 몰라요. 내가 어제 뭐 했지? 저번 주는 뭐 했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네. 퇴사로 인해 얻어지는 건 없고 멈춰 있거나 마이너스 되는 것들 투성이네.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 하루에 3가지만이라도 작은 성취 한 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경제적 안정감. 아니, 퇴사를 해서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경제적 안정감을 느낍니까? 바로 이직을 하라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일을 하라는 의미의 경제적 안정감은 아니에요. 우리 숨 쉬는 거 빼고 다 돈이잖아요.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집에서 쉬려고 해도,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퇴사하고 퇴직금, 실업급여 다 받으면 물론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게 정기적인 월급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받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언젠가 뚝 끊길지 모르는 돈들이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까지 쉴 거고 언제부터 일을 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딱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이런 막연한 자유에는 불안이 따라붙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완벽한 계획이 아니어도 대략적인 시간의 스케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 3주는 걱정 없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4주차부터는 이직 준비에 에너지 쏟기. 자격증 공부가 됐든 포풀 정리, 채용 공고 탐색 등등등. 그리고 6주차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흐름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덜 무너지실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비용, 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 예상치 못한 변동 지출,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두면 마음이 한결 안정될 거예요. 또 주말이나 주 2, 3일 정도 짧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나는 지금도 내 삶을 유지해내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라는 감각. 그게 주는 위안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잖아요. 빠질 수 없는 요소.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는 벌어야 덜 아쉬운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잠시 쉬어갈 때도, 다시 일어설 때도 결국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 퇴사를 했다고 해서 돈이 끊겼다, 단절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경제적 안정감을 어떻게 찾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짧은 아르바이트도 내가 움직이고 있고 벌고 있다라는 감각을 주기 때문에 단절보다는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과 안정감을 줄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삶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라는 느낌. 그게 우리가 퇴사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돈을 벌어야 돼 라는 감각보다는 어떻게 나만의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것인지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생활 패턴 유지, 작은 성취, 경제적 안정감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도 퇴사 후 막막함과 불안감은 많이 누그러들 거예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익숙한 흐름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시작이에요. 어쩌면 조금은 느리고 남들과는 다른 박자일 수 있지만 그건 멈춤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조율이에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퇴사 후 하루하루를 내 삶의 리듬을 찾는 시간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한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우리 모두 괜찮아요. 지금은 잠깐의 무직이지만 절대 무가치하지 않아요. 일은 잠깐 멈춰도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리듬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 하루 잘 보낸 나에게 토닥토닥 안아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인박스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백조 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